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하반기 첫날 주식시장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 종가는 가까스로 2,300선에 턱걸이했고 코스닥 지수 2.14% 빠졌습니다. 자, 금융시장 불안정한 오늘 최영일 평론가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네, 1억만 빌려도 DSR 40%. 네, 자, 대출 규제가 강화됐어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에요. 근데 내가 총부채가 은행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카드론도 있고 자동차 할부도 있고 이 다 부채니까 합산해서 1억 원이 넘으면 나의 연소득에서 40% 정도가 만약에 이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간다. 그럼 대출도 못 받습니다. 추가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 아니고 비은행권 50% 정도가 내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나간다. 그럼 이제 추가 대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대출은 받지 말라. 이런 강화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 네. 여기는 좀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되죠. 유일하게 완화되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DSR이고 이건 이제 LTV입니다. 네. LTV는 이게 이제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대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존에는 투기 지역이 있었고요, 투기 과열 지역이 있었고, 조정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 적용이 되는데 대체로 50%에서 70%까지가 최대 주담대 비율이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LTV를 80%까지 인정해준다. 근데 약간 두 가지 정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하나는 이제 이게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긴 하지만 이것은 기준이에요.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이고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80%가 실제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여러 금융기관 방문해 보고 맞습니다. 어디서 다릅니다. 많이 네.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확인해 보셔야죠. 자, 두 번째 주제 뭔가요? 예, 공공요금은 오르고 유류세는 내리고. 네. 오늘부터입니다. 공공요금이 또 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오르죠. 킬로와트 시당 5원씩 오른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307킬로와트 시 정도를 쓴다라고 전제했을 때 1,535원 정도가 매월 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구당 평균 1,500원 정도. 그렇습니다. 가스요금도 또 오릅니다.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가스요금의 경우에는 또 메가줄이라고 하는 이제 단위 기준을 쓰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달에 여기 조금 더 오르죠. 2,220원 정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스 안 쓰고 전기 안 쓰고 수도 안 쓰는 집은 없으니까 그럼요. 공공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타는 분들은 기름값 많이 올라도 나는 괜찮지롱 그러셨는데 이게 전기차에도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킬로와트 시당 20.2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전기보다 4배 오르는 거예요. 4배나.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가계부담이 늘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운 전망입니다. 네. 하필 막 더워져서 이제 또 전기 많이들 쓰실 텐데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자, 유류세는 오늘부터 인하 폭이 확대됐어요. 예, 인하 폭이 확대됐어요. 기존에 이미 최대한 인하해보자 해서 30% 인하는 돼 있었고요. 오늘부터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을 해서 여기 탄력률을 다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37%, 7% 더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휘발유의 경우에는 이제 57원, 경우에는 38원 리터당 이 정도가 싸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내리긴 하는데 워낙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이 효과가 상쇄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또 좀 오르다가 국제유가가 살짝 내리긴 하는데 이게 국내 유가에는 반영이 늦게 된다. 이럴 때는 반응이 들잖아요. 예,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와 가스 요금은 가을에 또 올릴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저 한전의 누적이 30조 적자가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 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물가 인상의 고충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네. 다음 주제 뭡니까? 자, 아프면 쉬세요. 상병수당 시행한다. 네.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네. 생계를 못하게 될 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픈 경우가 두 가지인데 질환에 걸렸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장에 못 가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잡이 들어가고 소득은 끊어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민 생활에서 아프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OECD 국가들을 보니까요.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빼고는 상병수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프면
거기서 수당이 지급돼서 최소한 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국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면 시행이 아니고 시범입니다. 어디가 줍니까? 전국에 이제 6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종로구 해당되고요. 부천 들어가고요. 천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 창원, 포항 이렇게 6개 기초지자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의 경우가 중요한데 하루에 많이 주진 않습니다. 하루를 쉰다. 43,960원이 일단은 시범 시행되는 상병 수당입니다. 네. 자, 시행하는 건 좋은데 하루 43,000원. 네. 그나마 6개 지역에서만 시범 실시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떤 내용이죠? 더 넓게 더 많이. 이거 좋은 소식인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경도 하고 이제 손실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실보상을 더 많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률이 기존에 80%였는데 100% 맞춰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이제 폭도 넓혀주겠다. 하한선이 지금 이제 5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대상은 더 넓게죠. 이 경우에는 기존엔 소상공인이었는데 지금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그래서 더 많이 주고 더 넓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렇게 그 검색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이 뜨는데 네. 일단은 지금 5부제로 돼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0에서부터 5까지 이제 그 요일별로 안내가 나갑니다. 네. 근데 안내 문자가 안 나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대상자한테 안내 문자 안 왔다. 그러면은 이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신속보상 대상의 경우에는 구비 서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급돼요. 신청과 동시에. 예, 하루에 4번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보상 비용하고 차이가 크다. 그럼 이것은 확인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정에 대해서 이걸 또 이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내 문자를 따르시되 안내 문자가 이상하게 안 온다 그러면은 누리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확인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숫자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또 확인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네. 얼마나 고충이 많으셨습니까? 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의 제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권리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